백패커 안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셋째 날부터 친구를 사귀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들에게서 헬로우가 차마 먼저 떨어지지 않았다. 백패커는 낯선 자들을 배려하는 곳이 아니다. 아무리 외국인이 많고 다양한 언어가 공존한다 해도 대화는 끼리끼리 이루어졌으며 친해지고 싶으면 본인이 먼저 다가가야 했다. 백패커의 저녁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요리를 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그간의 일상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대부분은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그곳을 아예 집으로 여겨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그곳에서도 핸드폰만 만지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친구를 갈망해 보이는 듯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역시 먼저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래, 아직은 내가 어색한 시간인 걸 거야. 분명히 차차 나아지겠지. 겨우 3일째야. 여유를 갖자, 데이가. 다음날이 되었고 나는 또 혼자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싶어 이번에는 어떻게든 말을 붙여보기로 마음먹었다. 다행히 그때 한 중국인 여자애가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도 호주가 처음이라면서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 친구와 한두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오늘 밤 백패커의 사람들이 클럽에 가는데 자신도 갈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 좋은 기회였다. 나는 같이 가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시간 맞춰 다시 보자고 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던 친구는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나는 주소를 겨우 물어 혼자서 클럽에 갔다.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 제대로 놀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클럽은 역시 클럽이었다. 놀 줄 모르는 놈은 외국에 나가도 똑같다. 말 한마디 건네기가 쉽지 않았고 뭘 주문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클럽은 너무 낯선 환경이었다. 30분 남짓을 거기 있다가 나와버렸다. 갑자기 현타가 밀려왔다. 모든 게 그냥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외로움을 짊어진 채 다시 백패커로 향했다. 다행히 다음날부터는 제법 적응이 되었는지 친구를 만들 수 있었다. 서로 페이스북 아이디도 물어보고 나이로 장난을 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서 처음으로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 같은 워홀로이기에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경험 많은 친구들은 이러저러한 것들을 조심하라며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호주 와서 처음으로 말동무가 되어준 친구들이었다. 그러나 곧 떠날 친구들이었기에 아쉬움도 가득했다. 괜찮다. 앞으로 친구는 많을 거고 이런 과정은 이제 수십 번은 거쳐야 할 경험이라 생각했다. 드디어 지낼 방을 찾았다. 내가 원하는 집의 조건은 우선 시드니 초중심가에 있어야 했다. 이른 중심가에서 찾는 게 더 쉬워 보였기에 괜히 교통비에서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택한 쉐어하우스는 백패커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였고 나는 택시를 잡을 필요도 없이 걸어서 짐을 옮겼다. 페이는 주에 135불이었고 시드니의 집세를 고려했을 때 그리 비싼 편은 아니었다. 매니저는 착해 보였고 4인 1실이었지만 쉐어생들은 모두 순해 보였다. 한인 쉐어하우스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도 호주에 왔고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한인 쉐어하우스에 산다는 것은 그 프리미엄을 놓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물론 한인 워홀로들의 팁이나 도움은 못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는 조언이나 내가 부딪혀서 배우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를 생활 영어권으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다. 같이 사는 친구들이 비록 아시아권이긴 했지만 그래도 영어를 쓸 수 있다는 게 어디냐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계약을 마쳤다. 백패커 예매, 카드 개통, 쉐어하우스 등을 직접 겪으면서 느꼈던 건 이 과정들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워낙 인터넷에 정보가 잘 정리되었고 한인 워홀 사이트도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면 도움을 요청할 곳은 많았다. 한국에서 어렵게 고민했던 것들이 호주에 와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다만 호주에서 내 신분을 상기시키는 작업만은 꾸준히 해야 했다. 다시 말해 멘탈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일생에 있어 워킹홀리데이라는 것은 무척 낯설고 사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이건 여행자이면서 여행자가 아니고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가 아닌 신분이다. 나는 여기에 여행객으로 온 것도 아니고 돈을 벌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왔다. 따지고 보면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고 온 것이다. 내가 가진 쌈짓돈은 비상금이지 3개월 동안 펑펑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다. 때문에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한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각오도 해야 했다. 이런 정신무장으로 시드니를 바라보니 그곳의 풍경이 참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현실을 잠시 벗어난 기간은 고작 2-3일이었다. 워홀러의 신분을 망각하면 시드니는 언제나 멋진 곳이었지만 헤쳐나갈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인터넷에서 바라본 시드니의 구직 현황은 일자리의 천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원자들의 지옥으로도 악명 높았다. 오페라하우스, 달링하버, 여행자로서 그곳에 간다면 정말 큰 축복이겠지만 워홀러에게 그것들은 그냥 장소로서 있는 개념이다. 한 달도 아니고 최소 1-2년간은 호주에 있을 텐데 당장 집세며 생활비며 먹을 것 등이 전부 돈이다. 한순간만 선택을 잘못해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호주의 법을 아는 것도 아니어서 어쩌면 부딪히는 것보다 피해야 할 순간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주변인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내렸다. 같은 경험담을 공유할 친구도 내 주위에는 이제 없다. 내가 하는 것들은 전부 첫 경험이고 그들에게서도 내가 처음일 것이다. 허나 중요한 건 이 결정을 선택한 사람이 오직 나 자신이라는 거다. 두렵고 힘들다고 괴로울지언정 핑계대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이곳에 왔고 도전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숙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잘할 수 있다.